메시가 있는 마이애미를 3대 0으로 박살내고 이제 LA 관광청이 손흥민을 도시 대표 얼굴로 선택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미국 스포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진짜 상상 이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지 고작 1년도 안 됐는데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 전체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축구 잘하는 외국인 선수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시의 정체성 자체를 재정의하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상황인지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일단 최근 경기부터 보시죠. 텍사스주 휴스턴의 쉘 에너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휴스턴 다이나모와의 경기에서 LAFC는 2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개막전에서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를 3대 0으로 박살낸 것에 이어 기분 좋은 2연승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지배했느냐입니다. 이 친구는 그냥 골 넣고 어시스트 기록하는 걸로 만족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전반 47분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는 순간 휴스턴 수비진에 일종의 공황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안토니오 카를이라는 선수가 완전히 멘탈 나가서 무리한 태클을 시도하다가 그대로 퇴장당했어요. 소름 돋지 않나요? 공 한 번 잡았을 뿐인데 상대팀 선수를 퇴장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박감이에요. 상대 수비수들은 그가 공만 잡으면 이거 뭔가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본능적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후반 11분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번개 같은 패스가 나갔습니다. 델가도 선수가 이걸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이 터졌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반 31분에는 또 한 번 상대 수비수 아구스틴 보자트를 퇴장시켜버렸어요. 한 경기에서 상대 선수 2명을 퇴장시킨 겁니다. 휴스턴은 단 9명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손흥민의 날카로운 패스를 받은 델가도가 또 골을 넣었고 유스타키오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기는 2대 0으로 LAFC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한 승패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축구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 스포츠는 전통적으로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농구를 봐도 그렇고 미식 축구를 봐도 그렇고 야구도 마찬가지죠. 스타 플레이어가 혼자서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고 관중들이 환호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현지 방송 중계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는 경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선수들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숫자로 다 표현되지 않는 영향력을 가진 선수라고요. 팀을 진정한 팀답게 만드는 리더라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인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혼자서 수비진을 돌파해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토트넘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근데 LAFC에서 보여주는 그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요. 자신보다 더 좋은 위치에 동료가 있으면 과감하게 공을 내주고 수비가 자신에게 몰리면 동료들을 위해 공간을 열어줍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 주목받기보다는 동료들이 빛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서양 축구에서 이런 스타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특히 미국처럼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손흥민은 한국적 가치관, 그러니까 팀을 우선시하고 겸손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동양 철학을 미국 무대에 그대로 이식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미국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했어요. 손흥민이 패스를 넣어주는 순간 동료들은 훨씬 편안하게 경기에 임하게 되고 그가 전방에서 압박을 시작하면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라인을 올립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거든요.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 자체로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현지 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팀 스포츠다라고 감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미국 현지 중계 화면에는 오직 손흥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장면들이 반복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승패를 떠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만의 태도와 행동들이 전파를 타면서 현지 팬들 사이에서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거죠.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자기네가 그렇게 미국 시장 공략한답시고 오타니 쇼헤이를 내세우고 난리였는데
축구 분야에서는 손흥민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관광청이 움직였어요. 아예 LAFC와 손을 잡고 대대적인 도시 홍보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월드컵, LA에서 시작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작된 3D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 영상의 주인공이 바로 손흥민이에요. 영상 속에서 손흥민은 팀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LA 도시 곳곳을 누빕니다. 공이 도심을 가르며 날아갈 때 배경으로 할리우드 사인이 보이고 산타모니카 피어의 아름다운 바다와 놀이공원이 펼쳐져요. 그리고 BMO 스타디움을 품은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이 입체적으로 솟아오르면서 도시와 축구,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처럼 엮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둔 LA가 도시의 대표 얼굴로 고민 없이 손흥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할리우드가 있는 도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라고 불리는 LA가 자기네 도시를 대표할 인물로 한국인 축구 선수를 선택한 거예요. 이건 2028년 올림픽까지 이어질 스포츠 도시 브랜딩의 시작점에 손흥민 선수가 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LA라는 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있습니까? 레이커스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있고, 다저스에는 프레디 프리먼이 있고, 램스에는 매튜 스태퍼드가 있어요. 근데 LA 관광청이 도시 브랜딩의 얼굴로 선택한 건 바로 손흥민입니다. 이적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외국인 선수를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미친 상황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 해답은 단순히 뛰어난 경기력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어느덧 경기장의 스타를 넘어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어른으로 성장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은우 소년과의 만남입니다. 지난 개막전,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기 당시 림프종을 앓고 있던 6살 소년. 은우가 에스코트 키즈로 손흥민 선수의 손을 꼭 잡고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눈물이 나거든요. 은우는 2024년 9월 림프종 진단을 받고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아이였어요. 완치 판정을 받는 듯 했으나 6개월 만에 재발 우려 진단이 내려지면서 가족들은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죠. 캐나다 오타와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이 가족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삶의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린 아이가 암 투병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에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희망이죠. 나도 언젠가 저 선수처럼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말이에요. 은우의 부모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메이크어위시 재단의 문을 두드렸고, 이 사연을 접한 손흥민 선수와 재단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캐나다에서 LA까지의 항공료와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아이를 직접 에스코트 키즈로 초대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은우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아이에 대해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다 파악한 상태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터널에서 대기하다가 은우와 눈이 마주쳤을 때 손흥민은 습관처럼 몸을 낮췄어요. 아이의 키에 맞춰 시선을 고정하고 두 손을 꼭 잡은 채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그 미소는 카메라를 의식한 비즈니스용 웃음이 아니었어요. 오직 눈앞에 아이 한 명만을 향한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은우와 그의 형 연우는 손흥민 선수의 손을 잡고 수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그라운드에 섰고, 은우의 부모님은 그저 가족이 건강하게 일상을 살 수 있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힘든 시간을 버텨내니 이런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왔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장면이 방송되자 미국 현지 팬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SNS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롤모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졌거든요. 서양 사회에서는 자선 활동이나 사회공헌을 할 때 보통 재단을 통하거나 기부금을 내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직접 나서서 시간을 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게 효율적이니까요. 근데 손흥민은 다릅니다. 직접 만나고, 직접 안아주고, 직접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적 정서거든요. 우리는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형식보다는 마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 사랑은 이미 토트넘 시절부터 유명했습니다. 골 세리머니를 하는 시간보다 관중석에 아이들을 안아주는 시간이 더 길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아이들만 보면 표정부터가 무장해제돼요. 멀리서 손만 흔드는 아이가 있어도 먼저 다가가 안아주고 번쩍 들어 올리거나 볼을 꼬집으며 장난을 칩니다. 그야말로 아빠 미소가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부모들이 감동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신기한 건 아이들도 그의 진심을 본능적으로 알아본다는 점이에요. 거절당할 걱정 없이 아이들이 먼저 그에게 뛰어드는 모습은 손흥민 선수가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팀 동료들의 자녀들에게도 마치 친조카를 대하듯 다정하게 굴다 보니 동료 선수들이 우리 애가 아빠보다 손흥민 삼촌만 찾는다며 너스레를 떨 정도예요. 손흥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그냥 스쳐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만남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본인이 더 아이처럼 해맑게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이건 단순한 팬 서비스 차원을 넘어선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자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온 건지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으로부터 배운 가치관입니다. 항상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깊은 존중을 표현해온 사람답게 손흥민은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내고 있어요. 아이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정성스러운 태도에서 그 사람의 뿌리가 무엇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가 손흥민의 화려한 플레이에 환호하면서도 더 깊은 감동을 느끼는 지점은 바로 이런 따뜻함과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모습 때문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볼까요? 손흥민이 LA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현상이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한국적 가치관과 문화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미국 스포츠 문화는 전통적으로 승자, 독식 구조였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지배했고, 톰 브레디가 미식 축구를 지배했고, 베이브 루스가 야구를 지배했죠.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압도적인 개인 능력으로 팀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물론 팀 스포츠니까 동료들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핵심은 슈퍼스타 한 명이 모든 걸 해결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발상인지 아시나요? 미국인들이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먹히고 있어요. 실제로 LAFC는 손흥민이 온 이후로 팀 전체의 조직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수들 간의 호흡이 좋아졌고 패스 성공률이 올라갔고 실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입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걸 손흥민 이펙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 선수가 와서 팀 전체의 DNA를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이게 비단 경기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선수들이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됐고 훈련 강도가 올라갔고 책임감이 강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거든요.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손흥민이 누구보다 일찍 훈련장에 나와서 묵묵히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 다른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코치진들도 놀라워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스타 플레이어들은 자기 관리에만 집중하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신인 선수들한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훈련 중에 실수한 선수가 있으면 다가가서 격려해주고 좋은 플레이를 했을 때는 진심으로 칭찬해줘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팀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게 바로 한국적 조직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선배가 후배를 챙기고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단의 성공을 개인의 성공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손흥민은 이런 한국적 가치관을 미국 무대에 그대로 이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미국인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 사회도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거든요. 과도한 개인주의가 만들어낸 부작용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점에 손흥민이 등장해서 이게 진짜 팀워크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와 비교해볼까요? 메시는 분명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개인 기량으로 따지면 손흥민보다 훨씬 뛰어나죠. 근데 팬들이 두 선수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메시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와, 저 사람은 진짜 천재다라고 감탄하는 거죠. 근데 손흥민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 롤모델로 삼는 거죠. 이 차이가 뭘까요? 메시는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재능은 타고난 거니까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손흥민이 보여주는 건 인간미거든요. 성실함, 겸손함, 배려심, 책임감 같은 것들이요. 이건 노력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덕목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LA 관광청이 손흥민을 선택한 이유예요. 메시는 마이애미에 있죠. 만약 LA 관광청이 단순히 축구 실력만 보고 선택했다면 메시를 데려오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원한 건 실력이 아니라 이미지였어요.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아이콘 말이에요. 손흥민은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축구 실력도 뛰어나고, 인성도 훌륭하고, 사회적 책임감도 강하죠. 게다가 아시아 시장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완벽한 선택은 없었을 거예요. 2026 월드컵과 2028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LA 입장에서는 손흥민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월드컵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LA를 방문할 겁니다. 그때 LA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을까요? 화려한 할리우드? 아름다운 해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이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손흥민은 LA가 추구하는 가치를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어요. 다양성, 포용성, 공동체 의식,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LA 관광청은 손흥민을 앞세워 우리 도시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전 세계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손흥민이 그런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은우 소년과의 만남이 대표적인 예죠. 이게 연출된 이벤트였다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근데 손흥민의 진심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가치들이 바로 한국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겸손함, 성실함, 가족을 중시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세계 무대에서 통하고 있어요. 아니,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서양 사회가 잃어버렸던 공동체의 가치를 한국인이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일본이 그렇게 쿨재팬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네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심이 아니라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이었던 거죠. 근데 손흥민은 다릅니다. 이 친구는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믿는 가치관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문화의 힘이거든요. 억지로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비단 손흥민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 전체의 승리예요. BTS가 음악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면 손흥민은 스포츠와 인간미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진심과 열정, 그리고 한국적 가치관입니다. BTS도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노리고 계산된 이미지를 만든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했고, 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거죠. 손흥민도 똑같습니다. 계산 없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축구를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LAFC 경기 티켓이 매진 사태를 빚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손흥민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계, 일본계,
베트남계 할 것 없이 아시아계 전체가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손흥민이 증명해 보이고 있으니까요. 아시아인도 미국 메이저 스포츠 무대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수십 년간 할리우드에서 아시아인은 늘 조연이나 악역이었잖아요. 주인공은 늘 백인 남성이었고 아시아인은 그저 곁다리였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